실비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의 ICPS 시스템에 남게 되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심사 과정에서 할증,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인수거절 등의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 전문가 정진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실비보험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험을 가입해 두었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이라는 건 잘 아실 텐데 이 수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숫자와 함께 실비보험의 핵심 활용법과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약 3,997만 명에 달합니다. 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숫자인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대처법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활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 전문가인 저의 실비보험 활용 방식부터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진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한 건데 왜 청구를 안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보험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은 병원만 가면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순히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조건 빨리 받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느냐? 저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만원, 3만원, 5만원 수준의 소액보험금인 경우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청구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청구할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 뒤에 그 차액금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처럼 소액 청구는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이력은 보험사에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작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에서 불리한 점이 생기거나 인수 거절,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의 본질은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진료까지 모두 청구하기보다는 의료비가 실제로 부담될 만큼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비보험을 소액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 이력과 가입 정보가 보험사에 공유가 되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보험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았다고 해도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도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 번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게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이력으로 남는 것 자체가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 소액 진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액 청구는 실익이 적고 청구 이력만 남는다. 또 보험사 간 공유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른 보험사에서도 내 보험금 지급 이력이 확인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바로바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청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가입할 게 없이 보험이 완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만 다녀오면 무조건 청구부터 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절차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최근 병원 방문이나 치료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된다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몇 개월 내에 진료, 확진, 투약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 전 의무, 즉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치료, 검사,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CT, MRI 등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실수로 고지 누락을 하신다는 점이죠. 만약 이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납입한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최근 병원 이력, 치료 이력, 검사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통해 고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맞추신다면 보험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2년 전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이게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대장용종 제거 이력은 수술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용종 제거 그게 무슨 수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용종을 떼봤지만 눈 감았다 뜨면 용종이 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맞나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제거는 보험사 기준으로 수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비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수술비 보험도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또 진단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5년 이내 수술 이력으로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하시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강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꼭 고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2년 전 급성 편도염으로 3회 통원, 4년 전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 5회 통원, 2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 20일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여기서 고지사항은 어떤 걸까요? 먼저 총 통원 횟수가 8회이지만 질병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동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편도염과 무릎 치료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요. 반면에 2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을 받으신 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수술, 투약이 이 문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지를 안 하시려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입을 진행하신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1년 전에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 6회, 다리가 아파서 침치료를 2회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둘 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5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에 둘 다 해당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고지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청구를 바로바로 하셔서 청구 기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해당 기록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치료 부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해 관련으로 특약 삭제,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및 전체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한 번 받으시는데 10만 원이 좀 넘어가시죠? 그 돈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3년 이내에 어차피 청구가 가능하니까 보험 가입을 끝내시고 나중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위험으로 20회 통원하고 4년 전 위험으로 5회 통원하고 1년 전 심장이 아파서 단순 검사를 했다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6년 전 이력은 건강고지형 보험이 아닌 이상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4년 전 위험도 7회 미만이니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전 검사한 것도 입원이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약 처방도 아니라면 통원도 7회 미만이고 이상 소견이 나온 게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비 청구 이력이 확인되면요, 심장 관련 검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관련 질병은 굉장히 큰 질병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진짜 정상 소견이었느냐, 소견서를 제출하게끔 요구할 수도 있고요. 소견서가 없다면 인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총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비보험 청구와 고지 의무 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 대장염종 제거와 두 번째 사례인 3개월 이내의 약 처방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상황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 시스템에 남게 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심사 과정에서 할증,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인수 거절 등의 불리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사자와 설계사가 협의를 잘 진행하면 조건이 조금 완화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 승인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반대로 단지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국 실비보험은 청구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향후 보험 가입과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액 진료까지 무조건 청구하는 습관은 지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아니 그럼 보험 가입을 해서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활용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한번 이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사고나 치료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구 시점은 보장 종류에 따라서 기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을 한 날이 기준이고 입원비는 실제로 입원을 한 날, 실손의료비는 처음에 병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날짜가 기준이 되고, 암 진단금은 암 진단이 확정된 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이고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 상해사고는 사고 발생일 기준, 질병사고는 증상이 발현돼서 최초로 병원을 내원한 날,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꼭 내가 병원을 치료를 받고도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일 시점으로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건데요. 혹시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실비 청구는 일단 미뤄두시고 보험 변경이나 신규 가입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비 청구 이력은 향후 심사나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자체는 나중에 하셔도 가능하니까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보험 설계가 완료된 후 내가 처음 병원 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계사이지만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으로서 고객님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실제로 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 그런데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대신 결정해 드릴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여러분께서 보험금을 바로바로 청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제약,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객님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전문가로서 제가 실제로 겪어본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과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고객님들께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보험은 단순히 혜택만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재무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어느 정도 숙지를 잘 하셔도 보험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내 보험을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여러분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의 상품을 비교 설계, 약관 분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로부터 1년입니다.